네, 오늘 하루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 중에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분들이 아마 그 코로나 초창기에 또 대구에서 대남병원 그 많이 돌아가셨던 그 정신 장애인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실제로 이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직접 만나서 사례 관리를 포함한 어떤 서비스를 드리지 못하는 동안에 지역에서 이렇게 계셨던 이 정신장애인 분들, 이분들에게 이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느냐, 이게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아마 이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진료를 우리나라 제일 특히 입원하신 분들에 대한 진료를 우리나라 제일 많이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의 진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그런 분들 퇴원 후 사례 관리 같은 것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저희들한테 주시기 위해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진용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굉장히 이제 큰 힘든 일들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그동안 소회가 좀 어떠세요, 이제? 지금 요즘은? 네. 사실은 이제, 네. 지금 이제 큰, 이제 어떤, 대감염. 정신병동에서의 대감염은 조금은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사실, 지역사회는 아직도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로는 계속, 이제 저희 환우분들이나 이렇게 지역사회 분들도 이렇게 감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좀 끈을 놓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그나마 이렇게 큰 이제 정신병동 내에서의 어떤 그런 감염들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병동 안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분들을 진료를 많이 하셨을 텐데, 네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나 질병의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궁금합니다. 네네네. 일단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좀 대구에나 이제 그런 청도에서 대규모 감염이 있었던 그런 분들이 저희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오셔서요.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로 네. 전원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병실을 다 이동형 음압기를 통해서 이제 음압병실을 다 갖추고 이제 꾸며서 이렇게 진료를 했었고요. 예, 일단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실 환자분들도 준비가 안 됐었고 저희도 준비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정신과의 어떤 환자분들을 계속 좀 돌봐드렸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어떤 감염이란 것이 이제 같이 있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진료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어야 됐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보호구 착용이라든지 뭐 손 위생을 어떻게 한다든지 동선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교육을 받았었고, 근데 또 그거는 환우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시고 나서 이제 병실이 이제 새롭잖아요. 원래 이제 다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병실 안에서 밖으로 못 나오셨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무슨 이제 뭐 동영상 같은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뭐 어찌됐든 증상이 점점 좀 심할 때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드시지만, 또 증상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음성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답답하고 뭔가 이제 그런 익숙한 환경이 아닌, 그러니까 다른 이제 좀 넓게 생활하다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와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함도 있고, 그다음에 불안감도 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내가 이제 그럼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뭐 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음성이 2번 나와야 네, 그렇죠. 뭔가 퇴원 기준에 부합되기 시작하는데, 또 코로나 증상도 아마 중요하지만 또 정신과 증상도 중요하니까 그분들이 음성이 2번 나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했고,
그것만 해서 태어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남병원 분들이 이제 여기서 진료받고 다시 음성이 2번 나오면 나면? 이제 뭐 부곡병원이라든가 다른 아니면 병원. 다른 병원으로 또 저희가 전원을 네. 했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심영 선생님, 네. 그 국가 트라우마센터 부장님도 이 보호구 착용을 하고 이제 진료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 왜냐하면 네, 네. 우리 이 정신과의 특성상 대면해서 뭐 감정의 변화나 이런 걸 보고 해야 네, 되는데 네. 혹시 이렇게 이제 코로나에 걸린 중증 정신 질환자 분들하고의 어떤 상담이라고 할까요? 그 경험에서 네. 좀 어떤 걸 좀 저희가 더 알았어야 했고 필요한 게 어떤 것이었는지 네, 네. 지역에 있는 실무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네. 말씀 있으시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좀 준비된 PPT가 네. 있어서요. 파워포인트를 좀 잠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생각나는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장 제가 고민이 됐던 부분은 이게 과연 원래 어떤 증상인 것인가 아니면 이제 코로나의 영향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왜 이제 좀 많이 뭐 TV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요즘에 심리 방역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떤 그 누구나 좀 두렵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게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굉장히 좀 두려웠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은 좀 많이 쌓였지만 초창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뭐 대인 관계도 위축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안 생겼던 어떤 불안이나 우울과 관련된 증상들도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과연 그럼 이제 원래 있었던 부분이 더 큰 것인가 아니면 정말 코로나로 뭐 새로 생긴 것들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감별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쭉 보시면 먼저 대인관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봤었던 이제 입원했던 환자분들은 당연히 밖에를 못 나가는데요. 제가 이제 외래 진료를 하다가 봐도 이제 막 그러거든요. 이제 뭐 보호자분이 같이 오셔서 뭐 밖에 좀 잘 안 나가려고 한다.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종교 같은 거에 많이 의지하는 저희 환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뭐 집합하는 뭐 예배라든지 모임이 많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정말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정말 이렇게 뭐 정말 종교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가족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그나마 있는 대인 관계가 종교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 온라인 예배를 본다. 근데 사실은 저희 또 분들이 이렇게 뭐 스마트폰 같은 게 익숙하긴 하지만 또 막 또 아주 그렇죠.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열어야 되나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제한되고 그다음에 이제 TV를 계속 보게 되고 그다음에 또 컴퓨터 같은 거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이제 그러면 이게 정말 과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조현병에서의 어떤 음성 증상이 좀 더 이렇게 막 많아지는 건가? 그리고 대인 관계와 관련된 어떤 뭐 사회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 건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정말 더 심해진 건가? 물론 복합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감별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상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러면 뭐 약물을 좀 올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례 관리나 어떤 재활 치료, 뭐 납병원 이런 데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또 거기도 또 다 닫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조금 또 열긴 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좀 고민돼. 그러면 이제 좀 활동을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일반 뭐 사실 직장인들도 뭐 직장도 많이 쉬고 뭐 쉬고 비대면 뭐 근무로 전환이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남 환자들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도 또 이렇게 많이 닫아 있고요. 맞아요. 문을 닫고 있어서. 뭐 상반기 때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재활 파트는 그게 참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만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재활 역할을 하는 다른 데들도 다 이렇게 문을 닫고 문을 있어서. 닫아 있고. 음. 예. 그리고 사실 뭐 며칠 전엔 제 환자 중에 이렇게 카페에서 네. 직업재활처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카페도 이제 지난번에 또 닫았었잖아요. 2.5단계였을 때 이제 뭐 이제 판매를 이제 테이크아웃만 하고 제한하니까 네. 인력이 또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줄어들어. 없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또 근무한 시간이 또 제한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분명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외부 환경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또 위축되고 계속 이렇게 뭔가 순환 구조가 있는 것 순환이.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느 순간에 어떻게 좀 지역에서 좀 깰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제한된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게 좀 어떤 대인 관계라든지 어떤 사회 활동 같은 걸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었고 네. 예 그래서 지역센터나 실무자분들도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닫으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언론 같은 데는 이제 코로나가 뉴 노멀이다 뭐 그런 말까지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뭐 비대면 서비스든 아니면 제한된 대면 서비스든지 해서 어떻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모든 거를 이제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코로나로 인한 거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런 네, 저희도 그래서 생각입니다. 네. 서울시에서 네네. 하반기 이 중요한 그 어떤 사업의 네. 전환의 키워드는 비대면 서비스였어요. 네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네. 만나는 효과만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네네. 그래서 저희는 어찌됐든 지금 뭐 S생명지기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네네. 또 온라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챗봇 상담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 구축 이런 걸 지금 네. 현재 하고 있는데 네네. 전유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게 환자의 원래 증상인지 네.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인지 네. 이런 걸 이제 때로는 구분하기도 네, 어려웠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실무자님 선생님들이 좀 잘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음 보면 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초반기에는 굉장히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된 것 같은데요. 네. 초반기에는 이제 정말 병원을 안 오시는 그렇죠.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두려우니까 이제 3월 막 2월 이때만 맞아요. 해도 이제 밖에 나가면 뭔가 정말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못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어떻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약을 좀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병원도 오기 힘들고 그리고 또 보호자분들이 또 걱정이 되니까 데리고 이제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오히려 걱정이 되니까 못 오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좀 이제 고민 중에 하나였었고요. 네. 예. 저도 뭐 네. 오신 분들 각 이제 부모님이 대신 오고 네. 대신 온 부모님이 평상시는 한 달씩 약을 지었었는데 네. 약을 뭐 3개월치씩 뭐 네. 2개월치 더 길게 달라고 하니까 네. 환자분들의 어떤 증상에 따라 약물을 좀 더 세심하게 조절해 준다든지 이런 게 네. 올해 상반기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약이 없어도 안 오시게 되면은 네. 또 이제 재발의 기회가 생기니까 네. 이 시간에 이제 투약 수능도가 전혀 저하됐던 것에 관해서 네. 좀 어떻게 네. 또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네. 이게 사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이제 네. 뭐 다음 주에 뭐 이제 방문해야 되겠다 싶은데 네. 갑자기 뭐 이게 단계가 올라가고 막 그러면 또 이제 가족도 걱정이 되고 뭐 보호자분도 걱정되고 그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좀 다른 뭐 네. 내과 선생님이나 이렇게 좀 여쭤보니까 네. 거기도 조금 영향이 있더라고요. 아, 고혈압약이나 이런 맞아요. 것도 네. 예, 뭐 때가 됐는데 안 오시고 놔주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사실은 예, 뭐 뒤에도 조금 말씀드리지만 코로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저희가 뭐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요? 밖에 나가면은 네. 뭐 정말 큰일이 나는 것처럼 네, 예,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하고 음. 이러면 사실은 음. 뭐 재발의 위험성도 굉장히 또 높은 거잖아요. 근데 재발의 위험성은 조금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과소평가가 되고 코로나에 대한 위험은 좀 과대평가가 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투약 수능도가 더 저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실무자분들이 이제 뭐 약물 교육을 하거나 이럴 때 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해서 네. 예, 뭐 사실 약물의 중요성, 약물 수능도 같은 거는 저희가 항상 뭐 사례 관리를 하거나 이럴 네. 때도 항상 신경 네. 쓰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또 이게 김현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조절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네. 약을 이제 처방을 하게 되니까. 네. 그럼 이제 실무자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더 살펴가지고 또 이제 좀 도움을 주거나 이러면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환자분들에게 미친 네. 영향이 이 대인관계 측면, 그다음에 네. 투약의 측면에서 네. 있었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요. 네. 혹시 이 코로나에 걸린 정신장애인분들이 네. 조금 또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큰 정신장애인 네. 이런 분들이 조금 약간 다른 측면이 있을까요? 코로나에 걸렸던 환자분들이나 코로나에 대해서 특별히 더 두려움이 컸던 그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다른 특성이라고 할까, 네. 또 이런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 이제 저희 입원에 썼던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사실 네. 그 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다른 병원에도 오래 입원하셨었던 분들이고 네. 그렇기는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병이 걸리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좀 예, 내가 이게 정말 뭔지 그냥 뭐 그러고 이제 조금 가벼웠던 분들은 내가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또 느끼니까 그렇게 불안하시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보면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망상이나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일단은 특성을 보면 이제 뭔가 어떤 이런 코로나 증상들과 어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제 증상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셨던 분들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또 너무 무관심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마스크를 이제 써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뭐 정말 밖에 그냥 나가서 보호자분들이 걱정을 하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조금 더 있는데요. 이제 감염병 관련된 정보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마스크를 뭐 부모님이 써라 하는데도 안 쓰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경우는 이게 너무 과도한 거예요. 이게 마치 이제 어떤 망상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게 정말 뭐 예를 들면 큰 건데 이게 뭐 이렇게 뭐 언론에서 나오는 거나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굉장히 큰 거라고 이렇게 뭐 잘못된 망상을 과대하게 가지고 있다거나 그래서 극과 극이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위생 상태나 이런 것들이 좀 불량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음성 증상하고 관련해서. 그렇다 보면 이게 또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뭐 감기가 걸리거나 이런 환자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약간 난감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다 접근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하는 분들. 오늘도 제가 진료를 막 했는데 마스크 또 이렇게 막 안 쓰시려고 막 계속 벗으시려고 하는 답답하니까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과도하게 어떤 반응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조금 이렇게 잘 뭐 설명을 하고 또 투약도 조절하고 이래서 어떤 가지고 있는 불안을 조금 낮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저도 그런 분이 계신데 어떤 정신장애인 분들 중에서 일부지만 아주 일부지만 좀 지금 돌아가는 세상에는 무관심하고 자기 세계에
그 관심이 많은 분들은 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네. 손 씻기도 해야 되고 네. 마스크도 써야 하는 거를 그냥 아까 우리 말씀하신 무관심하게 네. 대하시면서 마스크 꼭 써야 된다고 그러면은 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분도 네. 아주 일부 계셨고요. 네. 또 약간 그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네. 이제 외출을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분들도 마스크 쓰면 벗고 네. 마스크 쓰면 벗고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호자 분들도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현재 이렇게 전염병 감염병이 유행할 때 어떤 놈이라고 하죠. 이렇게 사회 규범이 네. 필요한데 이런 거를 가끔 전달할 때 이걸 잘 안 받아들여 주시고 네. 네.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진짜 지금 이 세상에 이 중요한 이 정보를 또 잘 모르셔서 네. 그 위생 수칙에 준한 행동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주 힘들어하시는 그런 보호자분들도 저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감염병 관련 정보를 잘 그분들에게 전해주고 지금 네. 이런 수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잘 설명하는 게 네. 하여튼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정말 그래서 이제 네. 센터 실무자분들도 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네. 어떻게 좀 쉽게 할 것인가를 좀 네.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맞- 사실 제가 음. 교육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오실 때마다 정말 음. 이렇게 원래 이제 요즘에는 실내에서 또 이렇게 계속 잘 쓰도록 공부하는데 자꾸 이제 벗으려고 하시고. 왜 이제 음. 그 대기실까지는 잘 쓰시다가 네. 들어오면 벗으려고 아,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세요. 음. 예.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네. 어머니나 이제 아버지가 같이 오시면 음. 정말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음. 자꾸 벗으려고 하니까 또 신경 쓰이고 음. 그리고 부모님은 또 걱정되는 거죠. 밖에 나가는데 나가면 자꾸 안 쓰고 나가려고 맞아요. 하는데 요즘에는 안 쓰면 어디든지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밖에 안 나가고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무관심한 분들 그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네. 또 너무 과도해서 네. 막 그런 경우도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진 않았지만 네. 그 고리가 띠가 있는 마스크 스트랩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네. 그거를 목에 걸치고 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써라. 네. 어쨌든 마스크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냥 네. 나가셔서 마스크가 없으면 또 사람들한테 추궁당하기도 하고 뭐 요즘 그러니까 네. 아예 이제 목걸이 마스크로 만들어 드리고 네. 그 원래 시작은 초등학생들 때문에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들여서 그래도 쓰라고 할 때는 쓸 수 있는 체계가 네. 되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마스크 스트랩 이거가 우리 정신장애인 분들 중에서 마스크를 좀 쓰기 싫어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유용하게 이제 도움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네. 아마 지금 이미 많은 단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네. 이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굿즈로 네. 이제 마스크 스트랩 많이 마스크 네. 또 마스크 스트랩 네. 이런 걸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저희 정신장애인과 자폐성 장애분, 네. 지적장애인 분들에게는 그걸 목걸이처럼 하고 다니는 거는 네. 상황에 따라 되게 유용한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정말 이제 네, 들었습니다. 센터라든지 실무자분들이 네.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네. 좀 드리는 것도 굉장히 네.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좀 또 생각을 해봤던 게 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 뭐 코로나 우울, 뭐 코로나 뭐 불안, 뭐 이렇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코로나가 붙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 제가 원래 있는 증상이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좀 실제로 보면 제가 이제 그 청도나 대구 환자분들 오셨을 때도 이제 잠자리가 바뀌니까 사실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걱정돼서도 좀 잘 못 주무시고 그러니까 불면이나 이런 것들이 약화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울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시기 자체가 정말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양식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 증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워낙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없었다가 생기기도 하지만 조금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울이나 불안도.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 안 우울했던 분들이
좀 우울해질 수도 있고 원래 우울이나 불안이 있었던 분들이 또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박도 사실은 이제 제가 요즘에 또 뭐 하다 보면 예전에는 이제 사실 손을 많이 씻거나 막 그럼 청결 강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게 약간 좀 노말처럼 되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무슨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또 강박을 유발하기도 하고 뭐 조현병이나 이런 환자분들이 강박을 동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또 심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연 근데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이런 강박은 괜찮은 건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좀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사실 이제 이것도 간과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로나 뭐 블루, 코로나 우울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좀 우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심히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 부분들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할 때 뭐 사실은 이제 뭐 일반인들을 위한 코로나 블루라든지 뭐 심리 방역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사례 관리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래야 코로나 될것 같습니다. 때문에 악화된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 때문에 악화된 건지 네. 아니면 기존의 네, 어떤 가족을 증상이 네. 악화된 건지를 구분하는 세심함이 네.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네. 김미림 선생님 다음 질문. 네. 네. 지금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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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맞습니다. 네. 이분들이 굉장히 원래 증상인지 코로나 때문에 네. 더한 증상인지를 또 잘 살펴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럼 저희 지역센터나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태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일단은 이제 뭐 이제 PPT는 다 예, 제가 준비한 걸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일단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까 전에 그 또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대구랑 이제 그 청도의 환자들 이제 진료하면서 아 이게 뭐 그냥 하반기면 좀 줄어들 거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뭐 질병관리본부나 언론에서도 막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막 예, 뭐 세컨드 웨이브가 올 거다, 네. 2차 대유행이 올 거고 네. 이제 코로나는 뭐 새로운 노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애써 부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뭐 연말이면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연말이면 또 우리가 뭐 여행도 다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고 이제 뭐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신종 감염병은 계속 예, 있을 될 것이다. 거라고 네. 예, 올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병원에서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 뭐 아까 앞에 뭐 신미영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센터 실무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침하는 환자들 할 때 기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디 사례 관리를 할 때 이제 마스크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체온을 측정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어떤 이제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좀 습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코로나가 정말 뭐 우리의 바람이지만 좀 종식이 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돼도 뭐 학자들은 다른 감염병이 또 올 거라고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뭐 집단 감염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사례 관리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뭔가 또 생길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잘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 것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코로나가 안정이 되더라도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코로나가 계속 있는 동안이라도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성화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들 그게 아까 제가 PPT 이제 발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닫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닫았던 이유가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면 다시 열면 되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했는데 네. 그러지 않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환자분들 약을 좀 길게 드렸어요. 이게 좀 그런데 이제 길게 들으면 이제 이미 길게 드리는 게 벌써 2번, 3번 됐는데 아직도 또 길게 달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이 시점에서는 좀 뭔가 저희 이제 뭐 저 같은 이제 의사들도 그렇지만 이제 지역센터 실무자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걸 받아들여서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 뉴노멀 시대에. 교육계에서도 어쨌든 이제 블렌디드라고 해가지고 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네, 병행하는 네. 그런 거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자살예방센터에서도 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여태까지 없었죠. 네, 네. 그렇죠. 네. 전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화 상담. 이제 전화 플러스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 플러스 그러면서도 이제 오프라인을 병행해가는 네, 이런 이제 그런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혼합형 네, 지역사회 네. 사례관리 네, 온오프 혼합형 네, 저는 이제 그 NHS 영국의 NHS에서 네.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거기에 그 NHS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네. 그런 상급 기관의 그 정책관이 네. 정책관이 이 온오프라고 해서 대단히 새로운 거 아니다. 네, 또 새로운 기술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네. 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면 그것도 우리가 익히느라고 네. 시간 다 가는 사이에 정신장애의 재발이나 여러 가지 악화가 되니까 네. 지금 있는 걸 잘 활용해라. 그래서 네. 전화를 더 자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영상통화 네. 영상통화를 통해서 뭐 이제 대면 진료 유사하게 네.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사실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줌이나 이런 네. 구글 미트를 써서 한다는 건 또 우리 회원분들 네. 중에서 네. 굉장히 그 어려운 고 난이도 기술을 할 수도 있긴 하니까 네. 영상 통화는 이제 더 활용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전화 및 영상 통화를 활용하고 또 그 메신저 네. 메신저를 해서 이제 복지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례 관리를 단톡방을 개설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구로동 물론 회원들이 동의해야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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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예전에 강서센터를 할 때는 저희가 지역 만남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 만남 단톡방을 만들고 그 회원들끼리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이제 단톡방 사례 관리, 네. 집단 사례 관리 이런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도 이렇게 회원들하고 또 정신장애인들 센터의 회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분이 충분히 활용해라. 너무 신기술에 집착하지 말아라. 네. 이런 거에 저는 이제 굉장히 그래도 여기는 기본 가이드라인을 저렇게 주는구나 하는 게 있었는데요. 하여튼 저희도 이제 유족분들도 저희가 뭐 사례관리 개념으로 만나고 있고 하긴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저희가 설득 많이 해가지고 네. 지금 온라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어요.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사실 지금 말씀 네. 듣기 전까지는 이게 뭔가 새로운 걸 막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거를 다 이제 활용을 네. 하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희 실무자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네, 말씀하세요. 저희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음. 저희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네. 교육도 있었고 네. 사실 저도 이제 의사로서 또 보수 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네.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무슨 회의 같은 것도 다 미뤘어요. 뭐 상반기를 하반기에 하자 아니면 뭐 단계가 좀 줄어들면 하자 그렇게 막 하고 학회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제 뭐 그렇죠. 다 미뤘었는데 네. 지금은 또 이제 막 온라인 학회도 네. 많이 하고 뭐 온라인으로 무슨 회의 같은 것도 네.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 실무자분들도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하는 대상자분들한테도 이제 어떤 비대면이나 이런 걸 적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뭐 교육받고 이런 것도 자꾸 저도 이제 어디 가서 교육받아야 될 것 같고 어디 가서 이렇게 뭔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조금 좀 바뀌면 정말 사례 관리를 하거나 이제 할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복지부나 이런 네. 데에서 이 비대면 사례 관리의 어떤 기준이나 네. 비대면 서비스의 이 사례 관리자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네. 이미 내렸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더 잘 공유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자연스럽게
이제 코로나와 정신장애인, 이 코로나가 이런 감염병이 있는 시대에 이제 정신장애인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좀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래도 우리 직접 입원한 상태에서 환자 제일 많이 보셨고 네. 또 지금 외래도 보시고 센터는 지금 네, 센터는 제가 최근까지 아, 하다가 지금 다른 그래도 선생님이죠. 최근까지 네. 하셨으니까 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감염 시대, 감염병 시대,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돌봄 또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위해서 좀 실무자들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꼭 좀 강조해서 하시고 싶은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일단 뭐 우리 스스로 이제 좀 변화를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저도 사실 저 몇 달 사이에 굉장히 음. 많이 네, 좀 변했다고 할 아, 수 그래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변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궁금한데. 제가 저를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뭔가 예전 같으면 이제 뭐 몸이 아파도 왜 우리가 개근상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개근상 이런 것처럼 근데 지금은 이게 민폐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저는 이게 머리가 좀 아프면 스스로 이제 열도 어. 체크하고 이거 왜냐하면 음. 병가를 내야 할지 아닐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런 부분도 시작해서 그런 것도 이제 변한 그런 거고 셀프 케어, 예, 자기 셀프- 돌봄 예, 도 이제 예, 그리고 이제 아프면 네, 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네. 민폐가 될 바에는 안 나간다. 그렇죠, 네. 그런 그런 것도 변화가 좀 있었고요. 변화가 네, 있었고 또. 그다음에 전 또 네. 이제 비대면에 대해서도 점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아까도 음. 말씀드렸듯이 뭐 그동안에는 네. 대면 외에는 네. 관심이 없었는데 네, 비대면도 네. 할만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육 같은 것도 처음에는 막 온라인 부수교육 이런 건 안 들었어요. 아, 나중에 그랬어요? 오프라인 들어야지 막 이랬는데 네. 이제 한두 번 들어보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좀 변화가 됐었던 것 네.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감염 관련해서도 점점 감염 이렇게 관련.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이제 온 국민이 사실 다 잘하고 있는데 네. 마스크라든지 손 씻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이제 많이 변화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변화를 점점 하고 이렇게 적응을 하듯이 네. 이제 센터 이제 분들도 이제 좀 이렇게 적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의 어떤 이제 도움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뭐 교수님께서도 전문가시겠지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학생들이 네. 이제 요즘에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이러니까 네네네. 또 그러다 보면 컴퓨터도 하게 되고 네.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네.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생각을 뭐 못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정신건강의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조현병 환자들도 컴퓨터 많이 한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밖에 못 나가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부터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PPT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제 새로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분들에 대한 지역사회 사례 관리에서 네. 사실 학교에서는 이렇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하려면 온라인 장비 학생들이 다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조현병 환자분들은 핸드폰 소지율은 거의 100%일까요? 꽤 많이 갖고 계시죠? 근데 네. 어떤 분들은 옛날 폰 갖고 계신 분도 네. 계시고 네.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들도 뭐 거의 요즘은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신데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하려면 그 비대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환경이 조성됐는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신장애인 분들이 디지털 도구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알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이제 전주영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지역 센터에서 사례 관리와 정신건강 교육 네.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모여서 한다 오프라인으로 와서 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정신건강 교육 중에서 실습이 필요 없는 거 네. 이런 걸 온라인으로 한다. 네. 그럴 때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걸 공부하고 오셔라 네. 이랬는데 나는 투지폰이다. 네. 네. 그래서 공부를 못 하실 수도 있고 또는 나는 스마트폰을 쓰지만 네. 어플리케이션을 안 쓴다. 네.
또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받는 것이 좀 어렵다. 네. 이렇게 해서 디지털 기구와 또 거기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네, 이런 네. 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가 네, 하는 걸 네. 좀 알아봐서 제공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내용이 네. 우리 정신장애인 분들이 이렇게 주의 집중 이런 게 가끔 어려울 때도 예. 있으시잖아요. 네, 너무 또 길거나 막 이러면 네, 그래서 내용이 적절하게 네, 네.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면서 네. 비대면 컨텐츠가 상당히 네.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추석맞이 서울시민 상담 네. 대잔치를 하는 이유도 네.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실무자분들과 네. 또 지역사회에 있는 가족이나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컨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특히 네. 이제 이런 영상 컨텐츠가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선생님의 경험을 네. 잘 찍어서 이거를 이제 잘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우리 전지종 선생님이 네. 경험했던 거를 공유하는 자료로 네. 비대면 컨텐츠로 또 활용할 수 있게 뭐 이런 작업도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좀 비대면 사례 관리의 의미 네. 또는 지금 현재 비대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 또 정신장애인 분들에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준비를 아까 우리 네. 전지영 선생님이 의료진도 준비가 안 됐고 환자분들도 준비가 안 됐었다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셨는데 이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준비 네. 이 제도적인 준비, 뭐 복지부에서의 가이드라인, 또 네. 비대면 서비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실적도 네, 해야 네, 되는데 능동적인 그런 네.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간 우리 전주영 선생님이 많은 환자들 코로나에 걸린 중증 정신장애 환자들 보셨는데 좀 동료들에게나 네. 실무자분들에게 그런 환자분들 중에 사실 그 사망한 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렇죠. 네.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중증 정신장애인의 코로나 질병 경험을 보시면서 좀 동료나 실무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실은 이제 음, 뭐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관련된 것들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이 질환을 제가 보면서 생각했던 게 굉장히 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정신과 환자들의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뭐 장기 입원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 재활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집단 생활을 할 때 어떤 뭐 취약성이라든지 공간의 취약성, 네, 여러 가지 환기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언론에도 뭐 이게 뭐 온돌에서 생활을 했다는 부분도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환경 개선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한번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볼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뭐 말씀 이렇게 하셨지만 아마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요. 그동안 일선에서 아마 그 보호구는 제일 많이 입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 사실 대남병원에 직접 파견 간 선생님이 제일 많이 그렇고요. 하셨고요. 네네네. 네, 그렇고. 근데 상위권은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호구에 익숙했던 그런 선생님이신데 어쨌든 정신과 환자들과 또 우리 지역 센터와 코로나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김민희 선생님 뭐 소감 전지정 선생님 말씀 듣고 소감 한 말씀 또 해주시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상반기 때는 계속 하반기를 미뤄오셨다고 했는데 네. 이제는 더 미룰 수도 없고 네.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될 것 같고 네. 이분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사실은 그런 기계적인 부분 뭔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영상통화라도 하거나 뭔가 노트북이나 컴퓨터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제 정신장애를 가진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해보면 네. 말을 할 때 늘 함께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을 하는데 네. 또
되게 특이한 점은 평상시에는 말을 못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또 말이 갑자기 유창하게 되시는 분도 분들도 계시고. 네,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음. 극과 극이라 이렇게 만났을 때 얘기를 잘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사람 특성에 맞춰서 좀 저희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렌디드로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 뭐 꼭 한 말씀 나중에 후회하겠다. 아니요. 네. 아, 됐습니까? 네, 네. 이런 자리가 네. 굉장히 또 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네. 하나였던 네. 또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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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주영 선생님 말씀처럼 이 코로나 자체의 영향인지 원래 또 그분의 증상의 발현인지 사실 그런 거를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네. 구별이 되게 어렵고 또 좀 만성정신 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또 신체적인 증상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네네네. 이럴 때 그분들의 심정과 이런 걸 잘 읽어줘야 되는데 아마 이제 보호구 착용하면서 진료할 때는 네. 그런 이제 비언어적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진료가 더 어려웠다 이런 말씀도 제가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또 지역 사회에 있어서 아무래도 자주 볼 때는 어려움을 더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상반기에 이제 대면 서비스가 중지되면서 또 비대면 서비스의 어떤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정신장애인 분들이 상반기에 상당히 힘들게 지냈을 것 같은데 하반기 때 저희가 새로운 많은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 상반기 때 이렇게 정말 단절되거나 또는 고립돼서 오래 지낸 그런 시간들을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지역센터 실무자분들도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예, 연락하긴 하지만 지금 상태를 잘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혹시 재발하면 어떡할까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하반기에는 아마 더 좋은 혁신적인 애들과 지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네, 오늘 전진용 선생님 말씀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상담 대잔치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내일 아침 10시부터 다시 중요한 주제들 코로나 블루에 관한 주제들을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들어주신 분은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중간중간 들어주신 분도 감사드리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가 다시 유튜브로 이제 일부 또 다 재제작돼서 앞으로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상 교육물로 다시 제공될 예정입니다. 내일은 더 많은 분이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김민희 선생님 감사드리고 전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